마지막 질문은요. 아까 그 평생 제자반의 그 대표님께서 공정한 거래가 결국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문구를 제가 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게 또 그 안티프레실에서 이전에 조항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 문구가 되게 기억에 남는다. 돈과 거래는 관계를 정화시켜준다라는 그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될까? 약간 좀 그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좀 부질없는 짓을 좀 했어요. 커미션을 좀 많이 너무 주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한 거죠. 그게 이제, 그게 또 제 스스로 그게 또 당연한 것처럼 또 생각을 했었고, 약간 그런 저희 상황과 그리고 이렇게 글을 나눔하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좀 더 알고 싶었어요. 이 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문구예요? 이 제가 올린 그 맨 이거예요? 마지막에, 예, 공정한 거래가 그 맨 마지막 줄에 공정한 아, 거래가 결국에 수익을 가져다 준다 그 문구가, 맞아요. 저도 이 실수를 했어요. 이 실수가 뭐냐면 제가 먹튀한 그 사람한테 제가 30%씩 커미션 줘가지고 한 1,300까지 준 것 같아요. 노트북까지 받아갔잖아요. 근데 돼지들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어, 처먹기만 하면 뚱뚱해만 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처먹기만 한 사람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보상 구조를 만든 사람이 문제라고 난 생각해.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왜 30%씩 줬지? 나는 말 그대로 강아지가 만약에 사료를 먹으면 예쁘잖아요. 그죠? 어, 네, 강아지가 사료를 먹을 만한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걸 사료를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죠? 저는 제 수강생들 다 예뻐요. 그리고 수강생들이 무엇보다도 뉴스가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이런 실적이 나왔어요. 나 진짜 기뻐요. 예. 근데 문제는 실적이 나온 거를 좀 더 시간을 길게 지켜봐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빠르게 성공시키는 거가 그때 제 고호였어요. 네, 누구나 난 단기안에 빨리 성공시키겠다. 나는 막 이렇게 9년씩 막 걸렸는데 너희들은 내가 막 몇 주, 몇 달 안에도 성공시키겠다. 이게 저의 어떤 동기였고 그때 제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시키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는 9년이라는 가시밭에서 이렇게 다양한 국가를 경험하면서 그런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이런 콘텐츠라든가 거기에 정말 돈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대가 지불이 있고 그리고 9년이라고 한 시간이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네, 그때 제가 망각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 새끼들은 그걸 거치지 않고도 내가 지금 버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명분을 달아서 준 거예요. 제가 했던 것들을. 그래서 주다 주다 하는데 물론 어려운 것부터 제가 시켰어요. 뭐 자영업자들 방문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두 번째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을 이제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다음 전화를 하는 게 또 어려워요.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전화로 클로징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문의 온 어떤 인바운드 DB가 있어요. 그거를 주는 거를 상담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자기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네, 상담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제일 네, 여기서 쉬운 건 지금 제일 마지막 거예요. 근데 제일 음, 쉬운 걸 하려면 제일 어려운 걸 해야 이게 쉬워져요. 상담이. 네, 예. 네, 근데 그 스텝을 다 거치면서 원래는 수강생들이 자영업자 방문 하나만 해서도 매출이 땅땅 나와야 돼요. 제 수강생들이 첫 방문했는데 매출이 막 나와요.
그때 보험하시는 그 김미정 PD인가? 예. 그분이 자영업자 방문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 방문했는데 매출이 나와도 나한테 문자를 카톡 남긴 게 아직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거예요. 무한대 인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인맥 중에 쉬운 인맥, 쉽게 전환이 되는 게 있고 어렵게 전환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렵게 전환되는 건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 보험을 팔거나 뭐 오피스텔을 팔거나 뭐 이런 걸 파는 게 다 어려운 거겠죠. 근데 어떤 네, 사람들은 이미 기대하고 나한테 문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제일 쉬워요. 그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나한테 처음 찾아온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예. 아니 유명하면 자기가 알아서 돈 이미 나보다 더 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유튜브도 안 해봤고 콜드콜도 안 해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유튜브 있어도 뭐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고 뭐 구독자 수가 100명 뭐 이 정도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 입장에서는 키워야 되고 그리고 제 모토가 뭐냐 빨리 이 사람 성장시키겠다. 내가 9년을 겪었으면 너희들은 그렇게 겪을 필요 없다. 내 새끼들은 항상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들이 의도치 않게 자기 새끼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돼지한테 먹이를 줘가지고 뚱뚱하게 돼지로 만드는 게 그게 죄가 아니라 돼지로 만들 수 있, 돼지로 이제 그 어떤 거기로 이끌었던 그 보상 구조가 죄라고요. 이해돼요? 저는 그리고 약속도 안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30% 줄게. 이거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요, 예전에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는 오히려 내가 돈을 이 사람이 뭐 나랑 이익 관계 없는데 너가 잘 한다고 내가 막 현금을 막 80만 원씩 막 이렇게 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커미션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주는 것처럼 내가 내 새끼들한테 용돈을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용돈 줄 때 명분이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네, 예. 네가 이런 성과를 냈을 때 용돈 주면 어때요? 점점 더 자신감이 차오르고 어때요? 그 성과를 자꾸 내려고 하잖아요. 예. 집안에 어떤 설거지를 하면 용돈 줄게 이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제 수강생들한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화하다가 이제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수강생을 돼지로 만든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자영업자를 방문을 뭐 8명 몇 명 했나? 뭐 어쨌든 자영업자 매출도 별로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제가 DB를 예전에 DB를 이제 제가 네, 다 이렇게 만든 DB를 줬어요. 그게 한 100개인가 200개인가 줬어요. 예. 그 사람들이 다 전화했는데 거기서도 매출 안 나왔어요. 원래는 그런 데서도 최소 한 명, 두 명 매출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 8명하고 전화 통화하면 4명하고 이제 실제로 재통화되고 그중에서 한 명 정도 25% 매출 그때 전환율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200명을 준다고 했을 때 그 200명 중에 한두 명을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만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네, 없는 게 나중에 더 드러나니까 나중에 막 책도 써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예.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마케팅이라도 빨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어때요? 내가 간식도 주고 삼겹살도 주고 막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 DB에서 어때요?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아, 너 좀 더 기간을 더 주고 어때요? 그거를 또 자영업자를 방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내가 뭘 했냐면 얘를 그래도 성공시켜야 되니까 나한테 이제는 세븐데이스라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막 그 랜딩 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광고해 가지고 이렇게 돌린 거 거기에서 DB가 들어온 게 있어요. 나한테 흥미가 있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이제 폼을 이제 가입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걔네들 명단을 주고 또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그래도 통화가 길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계속 1대1로 피드백 받았단 말이에요. 이영우 PD님이 그때 처음으로 결제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영우 PD님이 결제를 바로 그 사람 클로징 시켜야 되는데 클로징 못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했어요. 클로징 못 시키면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그 사람한테 자꾸 재통화하면서 클로징하는 게 그랜카돈의 회사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어째 내가 코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클로징 못한 걸 어때? 내가 대신 또 클로징 해준 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영호라는 어, 사람은 이 사람이 이미 통화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영호 PD님한테 다시 통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네, 나름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클로징 했던 멘트가 다른 거 없었어요. 나름 똑똑하고 대화가 되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그 분야에서 최고들하고 혹시 소통하고 하냐 하니까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소통 몇 명 아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네, 그 인테리어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혹시 소통한 사람이 그런 베테랑 이렇게 공급자 괜찮은 사람들이 있냐 하니까 그런 사람은 없대. 그러면 당신이 이 돈을 냈을 때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나처럼 이런 다른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고객들을 섬기고 어떤 식으로 내가 가는지 이것만 당신이 들어와 봐도 그 본전을 뽑는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제를 해라고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결제했단 말이에요. 그 결제한 금액을 30% 제가 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30%를 왜 줬을까요? 주면서 당신이 앞에서 자영업자도 방문하고 뭐 제가 준 예전에 제가 만든 DB도 200개인가 어쨌든 그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븐데이스에서 나온 DB도 했고 그래도 앞에서 그래도 어때요? 내가 해라고 하는 숙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앞에서 막 그 제가 그 전에 수강생들 제 제자들은 막 현금 막 80만 원씩 막 줬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기똥차게 막 전 원곡동을 다 방문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예뻐가지고 막 생일에 막 애플워치도 사주고 막 이런 이 그냥 제가 호구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도 어때요? 이영우라는 PD님을 내가 결제하고 나서 30%를 이 사람한테 준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애보다 얘가 어때요? 좀 더 앞에서 내가 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치 네가 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정확하게 바라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해서 한 게 아니라 네가 그래도 해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어떠냐? 전화 통화해가지고 이렇게 클로징 돼가지고 이렇게 돈까지 받으니까 기분 어떠냐 하면 또 어때요? 리뷰라든가 피드백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아 이게 되네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로징 된 사람 누군지는 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다음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플러스 나한테 자꾸 문의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내가 판매권을 이 사람한테 주니까 이 사람도 유튜버 하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다 상담하고 이 사람이 걸려낸다. 이 사람 왜냐면 이게 그 사람이 지금 다단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다단계 업종은 그 라인이 다르면 여기 같이 줌에 들어오더라도 그걸 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럼 이 사람 원래 또 다단계를 하다가 방문 판매로 넘어갔으니까 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뭐 불편하대요. 다른 본부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네가 그럼 걸려내면 돼. 왜냐면 난 항상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로열티도 있고 네가 이렇게 잘하고 네가 내가 해란 대로 하고 하는데 그리고 네 그래도 네가 나의 그래도 제일 중요한 고객이고 하니까 그럼 네가 그냥 걸려내면 되지 않냐 네가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몰아준 거예요. 유튜브에 문의가 없는 사람한테 문의가 가게끔 몰아줬고 그리고 나한테 문의가 온 사람도 스크린샷 해가지고 제 톡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그거를 그대로 그 사람한테 다 카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제일 쉬운 사람들을 상담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일 쉬운 사람을 상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내가 30%씩 준 커미션이 그때 티켓이 56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근데 56만 원짜리 얼마나 쌓아야 1,300만 원 될 것 같아요, 피디?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제가 해서 줬다라고 하는 건 거기서는 저는 이 사람이 그래도 똑똑하고 좀 성숙된 사람이라면 나보다도 나이도 많은데 성숙된 사람이라면 뭘 봐야 되냐면 난 이걸 볼 줄 알았어요. 신용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30%를 일관성 있게 꾸준히 계속 이렇게 쌓이게 주지? 이 돈을 내가
안 줘도 되는 돈이잖아요. 어, 아니, 내가 내 수강생을 키우는데 네가 내가 상담할 줄 몰라서 이 사람을 시켰을까요? 비님 생각에는. 그렇죠. 얘를 키우려고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내가 돼지를 만들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돼지를 아, 만든 죄인이다. 왜? 나라는 사람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이 보상 체제를 무지하다 보니까 잘못 사용했다.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돼지를 키운 것도 내고 돼지를 만든 것도 내니까 사실은 주인이 욕 먹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돼지 먹튀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가 포인트냐면 내가 인센티브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자본 배분이라든가 가치 파괴라고 이런 무지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다. 근데 최근에 피디님 그런 실수를 피디님 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했던 실수를 어느 순간 봐봐요. 그것도 복제된단 말이에요. 나는 피디님한테 그걸 해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피디님 알아서 그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뭐냐면 무지해서 그래.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안 좋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사실 그걸 안 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걸 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걸 했기 때문에 더 이 사람은 내가 그 당시에는 너무 좀 뭐라고 하지? 너무 말이 안 되고 상식을 벗어난 인간이라서 인간 취급,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음, 그 마음의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니까 결국에는 그걸 지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한 거죠. 특- 특히 최근에 더 많이 반성하는 게 그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보다 보면 자본 배분이라고 하는 가치 파괴와 자본 배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요. 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잘못 도입하면 그냥 악마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에서 CEO라든가 이런 대리인들이 가치 파괴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인센티브 때문에 CEO들은 항상 있잖아요. 스톡 옵션이라든가 이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행은 망해가고 고객들이 예금이라든가 고객들은 어때요? 그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토막이 나고 했는데도 은행의 그 CEO라든가 걔네들 은행 그런 어떤 증권회사 애들의 어떤 CEO들을 보면요. 보상 그대로 더 크게 더 많이 가져가요. 봐봐요. 걔네 때문에 걔네 책임 때문에 사실은 고객들이 손해를 봤는데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 돈 많이 버는 건 고객들이 훼손하고 있고 가치 파괴가 되고 있고 고객들이 돈 벌고 있다는 건 걔네들이 어때요? 오히려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투자에 대해서만 내가 좀 상식적이었다면 내가 함부로 누구한테 이렇게 용돈, 커미션처럼 이렇게 30%씩 안 줬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이런 쉬운 머니를 안 줬겠죠. 왜 유튜브에서 문의 왔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의 트렌드고 정말 문의가 오는 그거를 다 이 사람한테 맡겨서 했던 거는 정말 그거는 제가 정말 크게 실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몰았던 거 정말 크게 저한테는 완전 큰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센티브 제도를 잘못된 사람한테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제가 그걸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제가 그거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한 사람이 무지하면요. 회사를 말아먹고 사람도 돼지로 만들 수 있어요. 전 제가 돼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해돼요? 음, 네. 네. 그러니까요. 그 커미션을 사실 그 앞전에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들으라고 한 말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앞전 사람은 앞 설계사는 2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다가 더 얹혀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바보같이 제가 또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잘못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심지어 뭐 상품권을,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예, 그런 게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험하지 마세요. 보험하는 건 마진이 있고 마진인데 그 마진에 대한 관리 능력, 내재 가치가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그걸 다 감당해요. 심지어 그 사람한테 돈을 20만 원을 내가 더 주고 얹혀가지고 30만 원 주든 얼마를 주든 그게 대부분 보험사를 개나 소나 자기 내재 가치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재 가치가 강한 사람은 보험을 하더라도 상대방한테서 오히려 상품권을 받아야 돼. 어, 극과 극차에 하나는 받는 사람이 하나는 주는 사람. 왜 받겠어요? 가치가 더 많고 그 사람이 얻는 이득이 더 많으니까 보험사라고 보지 않고 나의 어떤 인생의 은인이라고 보고 나의 어떤 멘토라고 보고 나의 어떤 어 그런 귀인이라고 보니까 오히려 어때요? 자꾸 챙겨주려. 저는 있잖아요. 커피숍 저기 신승아 PD님의 회사 그 거기 저기 뭐야 커피숍에 가면 뭘 자꾸 챙겨줘요. 갔다 오면 뭐 짐을 이만큼 챙겨주고 막 이 물컵도 신승아 PD님 이거 막 에? 여러 개를 막 그것도 다른 사람 우리 같이 산 사람 지금 여러 명 있잖아요. 다 주고 막 내가 또 했거든요. 내가 그거 안 받기 위해서 케이크 같은 거 이거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아니 냉장고에서 뭐 어디 뭐 한우 같은 걸 막 사가지고 그걸 또 막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봐봐요.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인데 오히려 나한테 더 주려고 하잖아요. 그때 교육 기간이 끝나고 나서 현금을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카톡으로 쏴주더라고. 네. 뇌물이라고 제가 바로 안 받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얘기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뭐라고 하지?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김지순 PD님은 빚이 6억이에요. 6억인데 더버문고라든가 뭐 예스24인가 그 뭐 상품권을 100만 원을 주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책을 음, 사도 다 제 수강생들이 나한테 줬던 그거로 상품권을 다 책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음, 사람 뭐 돈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번 거에 대한 마치 11조처럼 일부를 나를 어때요? 사서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시간 투자하는 거 아니까 어때요? 그걸 전환시켜 이러면 또 우리 수강생들 더 환원시키겠지. 이런 어떤 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이 마이너스 6억인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 수강생 돼지들은 나는 한 명도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 이해돼요? 먹튀한 네. 사람들은 내가 어느 만큼 주면 또이또이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 그래서 과거에 보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예요. 하나는 진짜 개새끼들 마인드고 하나는 가난하더라. 지금 상황은 가난하지만 마인드가 부자인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여유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좀 안티프레질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저처럼 9년이라는 가시밭에 있을 수 있지만 목표는 어때요? 나는 언젠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제 자랑이 아니잖아요. 음, 이걸 듣는 사람, 내가 놓친 게 저런 거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 개나 소나 다 하는 그 경쟁을 하냐. 오히려 누구한테 가면 대접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신한테 투자를 하지 않고 내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그렇게 가시밭에서 그렇게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인식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아, 예.
좀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절하게 예시를 들어주셔가지고. 근데 솔직히 보험 설계사가 역으로 이렇게 대표님처럼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환수 터질까 봐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보면은, 중요해요. 맞아요. 예, 그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아니, 제가 거죠. 샘플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제가 뭐 보험 파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PCM에서 관리를 내가 얼마나 기똥차게 하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관리하는 걸 충분히 다 배우지 않았을까? 근데 사람들이 왜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왜 못 배우는지 알아요? 왜 못 배우겠어요? 기존에 자기 해 먹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거를 더 믿는 것 같아요. 그게 보상, 아까 얘기한 인센티브 구조인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해서 내가 돈 벌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알스강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저건 다른 모델이고, 다른 구조였, 그리고 저걸 배우면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를 생각하지, 대범하게 저걸 빨리 바꿔가지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바꿔서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 대범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없는 음, 거죠. 이해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인식하고 실체를 만들려면 또 여기서 가시밭이 중간에 있을 텐데 그 가시밭을 겪지 않고 자기 원래 해먹던 대로 해다가 돈 버는 인센티브 구조로 거기 계속 치우치고 인생은 바뀌고 싶은데 가시밭은 걷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현상 유지에다가 플러스 나랑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느낌. PCM과 그 사람의 원래 그 병신 같은 체제가 섞이지 않는 느낌. 이해되죠? 저도 원래 네. 병신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섞이려고 어때요? 9년이라는 가시밭에서 수많은 사람한테 왕따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네. 갑자기 네. 꺼졌네. 화면이 안 보여요. 네.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네, 네네. 그래서 요즘에 정말 그 대폭 줄었잖아요. 대표님. 그 네. 인원수가. 그걸 보면서, 정말로 여기 지금 현존 남아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반짝이는 거를 쫓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깊은 거, 신중함, 좀 그런 것들을 좀,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남기도록 저도 노력을 해볼게요. 관리를 잘 해볼게요. 피디님도 열심히 우리 커뮤니티 같이 잘 관리를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수고했어요.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